안녕하십니까. 사이클론 더비가 뉴질랜드 북섬을 강타한 후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져서 가을 기운이 돕니다. 이번 사이클론으로 노슬랜드 지역에는 아직도 전기가 끊어진 곳이 있고 시속 150km의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고 정전이 되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웰링턴과 와이라라파, 마나와트, 베이 오브 플랜티, 오클랜드, 노슬랜드 지역이 이번 사이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뉴질랜드인은 즉시 귀국하라고 밝혔습니다. 나나야 마후타 외교장관은 지난 토요일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뉴질랜드인들은 귀국할 수 있는 항공편이 있을 때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후타 외교장관은 뉴질랜드는 우크라이나에 외교 대표부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뉴질랜드인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후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치안 상황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대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뉴질랜드인에 대한 여행 권고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오는 16일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만든 뉴질랜드의 영화감독 피터 잭슨 경은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연예인으로 꼽혔습니다. 2022년판 목록에 따르면 올해 나이 60세인 피터 잭슨 경은 무려 8억 6,8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러한 수입의 대부분은 그의 시각 효과 스튜디오인 웨타 디지털을 미국의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매각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터 잭슨은 웨타 디지털을 16억 달러에 판매해 그중 약 6억 달러를 자신의 수입으로 챙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존 반지의 제왕 TV 시리즈인 The Rings of Power의 첫 번째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밝혀졌습니다. 8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뉴질랜드에서 촬영됐는데 전체 예산은 10억 달러로 지금까지 제작된 TV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제작비였습니다. Rings of Power는 미국 슈퍼볼 기간 동안 첫 예고편을 방송하고 9월 2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염병 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2단계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커트 크라우스 교수는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난 토요일 454건에서 다음 날에는 810건으로 급증하자 하루 거의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하루에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 같다며 드디어 완전히 오미크론 단계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실제 지역 감염 건수는 보고된 사례보다 10배 정도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정부가 국경 개방과 격리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수십 개의 국제선 운항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노선과 타스만 횡단 운항을 비롯해 장거리 목적지 24개 국제 노선이 2월 28일에서 9월 사이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서비스 재개를 확인한 항공편 중에는 서울, 시카고, 뉴칼레도니아로 가는 직항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많은 국제 노선이 휴면 상태에 있는 가운데 5단계 국경 완화 기획에 따라 2022년까지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2월 28일 첫 항공편 예약이 거의 매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조종사를 복귀시킬 수 있었고 일부 객실 승무원은 훈련에 복귀한 가운데 국제선 노선의 정상 운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싱가포르는 3월 27일부터 첫 장거리 노선이 재개될 예정이며 오클랜드, 시카고의 주요 노선인 오헤어 노선은 9월 말에 운항할 예정입니다. 저는 메이저리그보다 태극마크를 단 마운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자부심이죠. 재외선거도 마찬가지죠. 전세계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뉴질랜드 정부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5단계에 걸쳐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오는 2월 27일 밤 11시 59분부터 호주에서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의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적격한 필수 근로자는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2단계는 3월 13일 밤 11시 59분부터 의료, 회계, 낙농업, 교육, 건설 분야 등 주요 전문직과 숙련 기술자,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은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3단계는 4월 12일 밤 11시 59분부터 유효한 임시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그리고 주요 계층 근로자의 입국이 가능하고 이들도 7일간의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4단계는 오는 7월 또는 그 이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는 호주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비자 면제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입국이 가능하고 역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5단계는 오는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입국자와 비자 소지자에게 입국이 허용됩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오늘 국회 앞에서 의무적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떠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들 시위자들은 트럼프 깃발, 캐나다 깃발을 사용하고 있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비웃는 행위로 보아서 이 시위는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시위가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국민당 의원인 매트 킹은 지난 주말 시위에 합류했는데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을 철폐하면 98%의 시위자들은 시위를 멈추고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앞 시위자들 중 약 4,500명이 잔디 위에 텐트를 치고 있고 한때 시위군 중은 최고 3,000명 정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주요 시위 주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주는 거의 2년 만에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호주 입국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21일에 호주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은 해외 유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경 통제를 해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국경을 폐쇄해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자 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 일부 유학생과 기술 이민자의 입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국경이 완전히 열렸을 때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자 중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행 면제를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호텔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지금까지 270만 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고 4,2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는 코알라 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부분의 동부 해안 지방에서 코알라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코알라는 개간과 산불, 가뭄, 질병 등으로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뉴사우스웨일스 조사에서는 긴급조치가 없으면 코알라가 2050년에는 멸종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호주의 대규모 산불로 5,000마리의 코알라가 죽고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만 서식지의 24%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코알라 보호단체는 현재 남아있는 코알라는 겨우 5만 마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유문화원과 뉴질랜드 교육부가 공동으로 10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이해하기 8번째 세미나가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한인회관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연사로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나즈린 샤반, 제니 제니퍼, 나이마 알리, 김인명 무공화회 회장, 원광 디지털대
한국어 학당의 안정명 학당장이 나와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신건강, 신체 건강 등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1946년 다음 해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건강이라고 하는 그 송이를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몸이 병이 없고 또 활동하는데 자기 몸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사람끼리 나와 다니는데 타인에게 지장을 두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WHO에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002년도에 와서는 거기에다가 더 붙인 것이 지금 종교를 가져야 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많이 배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identity. Identity is linked with our cultures, with our traditions, with our values, and we're all migrants to New Zealand,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retain that, and how do we pass it on to our children. So I migrated to New Zealand in 1989. Just after the first coup in Fiji in 1987. So when I came to New Zealand, my husband came first and in 87, but I came with my son who was at that time 4 years old, and now he's 37 years old and he lives in Brisbane. So as I say, important to pass on our history, our knowledge, and I wish to acknowledge in that space of time working in our communities. 여자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미줄도 보이고 어지러진 것도 보여요. 또 개똥도 보여요. 개 키우는 집은. 그것이 환경이에요. 그러나 남자는 안 보여요. 보여도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것이 남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여자와 남자의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개똥도 안 보여? 저기 어지러진 것도 안 보여? 이게 충돌이에요. 그렇게 충돌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메이저리그보다 태극마크를 단 마운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자부심이죠. 재외선거도 마찬가지죠. 전세계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이 올해 재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